밑에 있는 집 분들, 이분들만 들으세요. 그러니까 내 집에 블루베리가 한 나무가 5kg가 안 되는 분들만 안 드세요. 5kg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저보다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가세요. 간단해.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도 별로 없고, 그래서 간단하게 뭔가 오해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오해를 한번 풀어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만난 게 벌써 한 10년 되죠. 오래 만난 사람 10년 돼요. 짧게는 한 5년이고. 근데 그 10년 동안 제가 한 거는 별거 없어요. 싼 유기물을 써라요. 값싼 유기물을 사용합시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공무원이라 그런지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사실인데. 그래서 오늘은 사실 무슨 피트모스 없이 성공했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피트모스가 사실 어떤 애인지만 알려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포인트를 적었어요. 넘어가 볼게요. 저는 여기 이 연합회의 초창기 멤버들, 그러니까 그 마이스터 그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그 전에 뭐예요? 밥들 안 하셨나? 일어나고 했어요. 일어나고. 저 별얘기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라. 근데 이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피트모스는 언제 집어넣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몇 번에서 피트모스를 내야 되는지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안 쓴 건 아니잖아요. 그죠? 되게 잘하는 사람인데 이거. 없죠? 근데 비슷한 게 있어요. 여기. 여기다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내가 심어야 할 땅 전체 면적의 30% 정도의 부피만큼의 유기물을 집어넣고 토양을 믹싱하면 돼요. 그걸로 끝이에요. 사실 얘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 역에 있는. 들어가서 역할을 할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거의 20년 동안 얘가 지배자가 됐어요. 우리나라에는 피트모스가. 큰 문제죠. 근데 만약에 저렇게 피트모스를 이용해서 아까 얘기했던 저 파란색 있죠? 한 나무당 5kg당 6년차 이상 꾸준하게 15년 정도로 꾸준하게 수확할 수 있으면 굳이 제가 그거를 왜 쓰냐고 물어보지 않겠죠.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다들 애들이 저를 보면 제발 물 좀 주세요 그래. 나무들이 밥 좀 주세요. 신발 좀 늘려주세요. 이래 애들 다. 안타깝죠?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래서 저는 잘 모르고 있다. 여러분들이 혹시 속지 않나? 시간이 없을 수 있잖아요. 시간. 돈이 없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순수한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실제적인 제가 판단할 때는 여러분 다 팔랑귀예요. 팔랑귀고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거예요. 눈앞의 이익에. 나무라는 건 한 번 심으면 20, 30년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나무가 성명이 됐던 6년 차부터 내가 뽑기 전까지 같은 수량이 꾸준히 나가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블루베리 심을 때에는 이미 옆집에 심었었겠죠? 과일 따요. 근데 뭐 하나에 뭐 3, 4만 원이래. 집에 오니까 막 목이 타가지고 밥이 안 넘어가. 그래서 심었어요. 이만한 나무에 이만한 하나 걸리는 거야. 있어. 막 나무 과일이 맺혀요. 그걸 또 따요. 그걸 따야지 안 따야 돼요? 따야 됩니다. 그렇죠. 다 꽃이 피기 다 없애야 되잖아요. 키워야 되니까. 욕망. 이 좁쌀만한 욕망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피트모스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짚고 한번 넘어가보자. 자, 우리 제일 앞에 있는 죄로 왼쪽에 피트모스를 왜 사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본인 말고 다른 사람은. 본인은 그런 일 안 했겠지만 왜 피트모스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저 3도죠. 네, 3도.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뭔가를 잡고 있는 보비력이죠. CEC라고 하죠, 그죠? 근데 보비력이래요, 보비력. 정말 그럴까? 실제로 피트모스는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캡니다, 걔들은. 주상을 잘 만나가지고 그냥 캐면 돼요. 자, 피트모스가 정말 양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힘이 큰다. 이 토양이나 피트모스나 양분을 갖고 있는 거는 우리가 마치 접착된 테이프 있죠? 테이프 면적하고 똑같아요. 뭔가 붙일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붙어있는 양분을 식물이 어떻게 해요? 떼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테이프가 얇으면 내가 비료를 거기다 많이 던졌는데 테이프가 얇으니까 던져진 양분이 붙어있는 양이 작겠죠. 나머지 어디 가요? 이 땅속으로 가든지 날아가겠죠. 그럼 내가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 넓은 게 좋은 거예요. 그걸 CEC라고 해요. 그런데 이 CEC가 피트모스를 뽑다고 그래요. 많다. 근데 실제로 보면 어때요? 많죠? 약장 서 있어. 토양은 30밖에 안 돼요, 양부터. 우리가 지금 밟고 다니는 땅 있죠? 30밖에 안 돼요. 근데 피트모스 어때요? 엄청 높죠? 헝크피스는요? 더 높죠? 그 다음에 피트모스하고 사촌, 친구, 펄라이트죠? 이게 어때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백재배 하는 사람들, 피트모스하고 펄라이트 집어넣었잖아요. 물론 왕기도 집어넣었지만, 실제로 그 공간 안에 양분이나 물을 부여잡고 있는 애는 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피트모스가. 근데 5배나 넓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거죠. 근데 여기에 착시가 하나 있어요. 착시한 사람. 이 단위가 뭘까요? 단위가. 킬로그램이죠. 무슨 킬로그램? 마른 거. 마른 무게예요. 마른 무게. 이해되세요? 마른 무게 1kg를 태양도 말리고 모래도 말리고 다 말리는 거예요. 그 마른 무게 1kg에 들어있는 양이에요, 이게. 자, 그럼 피트모스를 말리면 어떻게 돼요? 1kg 만들려면. 예. 곱하기 50 하면 돼요. 5kg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피트모스 사서 젖은 상태를 50리터 넣잖아요. 그게 1kg예요. 마르면. 황당하죠? 자, 그러면 더 황당하죠? 우리가 이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흙은 일반적으로 밀도가 1kg를 흙을 담으면 부피는 1.3이 돼요. 그래요? 만약에 다밥됐다. 발로 팍 밟았다. 어떤 걸 쓰냐. 여러분들이 농사에 성공해가지고 신문에 났어요. TV도 나고. 그럼 여러분들 집에 누가 와요? 견학들이 올 거 아니에요. 견학들 여러분만 사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대충 한 300명 있잖아요. 300명이 발이 2개죠. 한 공간에 600개의 발걸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땅이 어떻게 돼요? 단단해지죠? 그럼 밀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그럼 그 밀도가 3에서 4쯤 돼요. 걔는 1kg를, 3리터를 담으면 그게 1kg인 거예요. 압축돼 있으니까. 그 공간에 뿌리가 뻗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뻗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부풀려 있는 땅. 그래서 이 수치가 0.8쯤 되는 게 가장 좋아요, 0.8. 부피가 1리터일 때 무게가 몇? 그런데 여기 피트모스 봐요. 해면 했을 때는 몇이에요? 0.02예요. 해면 안 했을 때 0.2예요. 자, 그러면 이걸 똑같이 정상적인 블루베리가 살 수 있는 기본 근권 넓이, 부피 400리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의 재배를 하든, 그게 일항을 하든 뭘 하든 백을 하든 박스를 하든 뿌리가 담겨있는 공간은 400리터가 돼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400리터.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든 일항 있죠? 일항 높이가 몇 센치예요? 보통 40cm만 40cm. 그럼 폭이 몇입니까? 1m쯤 되죠? 채식거리는요. 그러니까 대충 1m, 1m 40cm 되는 거예요. 그럼 400에서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50대 조금만 하는 거는 다 장난하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400리터 했을 때 여기다 흙을 담으면 흙의 무게가 1도가 1.3이니까 520kg쯤 돼요. 520kg. 흙의 무게는. 피트모스는요.
만약에 헤맨 않고 그냥 통으로 집어넣으면. 자, 그랬을 때 CC 한번 계산해보세요. 얘를 100으로 봤을 때 얘는 100개의 비료를 붙잡고 있을 때 얘는 몇을 잡아요? 6을 잡아요. 6. 헤맨 아는 게 60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100% 피트모스만 넣지 않잖아요. 절반은 뭘로 채워요? 50%죠? 3이 붙어 있는 3이. 얘가 잘 자라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CC라는 거를 사람들이 요 단위를 생각하지 않고 숫자만 보는 거예요. 숫자만. 그러니 내가 비료를 주면 준 대로 빠져나가고 마찬가지 물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머물러 있거나 빨리 빠지거나. 그러니까 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프에서 파란색 있죠? 그 수준에 달하는 우리나라 농가가 1%도 안 돼요. 거의 밑에서 돌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기술을 개발해도 기술을 쓸 수가 없어요. 나무에 몇 개 달리지도 않았는데 뭔 기술을 써요? 저걸 어떻게 해? 전혀 어떻게 해? 나무가 너무 자라가지고 햇빛이 안 들어올 정도로 자랐다. 전혀 해야죠. 근데 전혀 습관적으로 오고 있어요. 나무가 없는데. 그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피트모스를 많이 사용하는 지역도 이 피트모스가 가지고 있는 양분 보유량이라는 게 무의미하기 때문에 없는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영양제를 합니다. 피트모스는 뿌리가 그냥 차지하는 공간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순수하게 양액을 줘요. 처음부터 끝까지 16개의 원소를 다 해서. 그렇지 않으면 식물이 자라지 못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원래는 제가 2시간짜리인데 앞에 너무 좋은 강의해서 1시간에 끝납니다. 여러분 금방 되니까. 자, pH가 피트모스가 4.5쯤 돼요. 어떤 사람은 4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통일되면 4.5예요. 자, 굉장히 낮죠? 그러면 낮으니까 토양의 pH를 바꿀 수 있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토양 pH는 6, 7이니까. 그럼 솔직하게 생각해보세요. 저 수치를 보면 바꿔 주겠다고 생각하면 없어요. 아, 바꿔 줬다는 다 아시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요? 자, 우리가 황산을, 토양의 pH는 황산이 바꾸는 거예요. 황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황이 100이 들어가면 그 중에서 한 80은요, 거기는 미생물도 먹고, 식물도 먹고, 공중으로 휘발도 되고, 미스도 빠지잖아요. 20%만 황산이 돼요. 20%만. 그러니까 우리가 100kg의 유황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20kg의 황산을 집어넣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황산의 20% 됩니다. 볼까요? 제가 피트모스의 일정 양하고 그와 똑같은 정도의 물의 첨도를 바꿀 수 있는 황산량을 계산해 봤어요. 물론 말린 걸로. 말린 겁니다. 근데 이런 수식이 나와요. 그래서 피트모스 10g이면 건조기 10g이면 표면 0.5고 얘는 0.5L예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나와요. 아까 제가 유황이 황산으로 전환되는 게 몇 %죠? 20%죠? 황산 1kg 만들려면 유황 몇 kg 넣어야 돼요? 5kg 내요, 5kg. 20%니까. 유황 5kg하고 피트모스 345%하고 산도의 효과가 같아요. 충격적이죠? 왜냐면 얘는 유기물이니까. 이 유기물이 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CEC도 토양의 6%밖에 안 되죠? 토양의 산도를 낮추려면 결국 누가 역할을 해야 되냐? 황산이나 이런 산에 붙어 있는 수소가 역할을 하거든요. 그 수소가 나와서 저쪽에 있는 거 영향을 줘야 되는데, 아까 테이프가 크게 6%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뭔가 붙일 수 있는 부피가. 그러니까 아주 약한 산인 거예요. 약한 산. 결국 피트모스를 오전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산도는 올라가게 돼 있고 양분은 부족한 상태가 되고 항상 건조하거나 과습한 상태가 돼요. 식물이 어느 한 날 편안하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눈에 잠기거나. 자, 그래서 이거 좀 더 충격을 주기로 이걸 그랬어요. 300편 기준으로 1포인트를 낮추는데 이 유황 있죠? 내포 필요합니다. 유황 내포를 집어넣으면 1포인트가 떨어져요. 한 6개월이나 1년 지나면. 비용이 얼마 드느냐? 한 포당 3만 원이니까 12만 원이에요. 그죠? 얘는 20%니까 20명이 들어가요. 16만 원. 피트모스는 6,908포 들어가요. 2만 원 잡고 1억 3,816만 원 들어가요. 자, 이거를 저는 어느 사람들은 알고 싶다고 생각해요. 왜?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그 밭의 전체를 피트모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성이 조금만 하는 거예요. 많이 드니까 돈이. 우리는 실질적으로 수치화는 못했지만 느낌상 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체를 보다가 어떻게 해? 크지만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한테 이 나무가 바이리를 주렁주렁 달아서 막 돈을 막 쏟아줄 것 같이 막 뒷부분에 막 환희를 냈습니다. 과거 한 10년 동안. 끔찍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결론은 뭐냐. 피트모스는 토양에 비해서 양분을 갖고 있는 힘도 작고 산도를 고칠 능력도 없다입니다. 그죠? 그럼 피트모스는 뭐냐 이거죠. 자, 핵심은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이건요? 얘는? 여러분들이 낙지집에 복중집 갔어. 근데 낙지집을 달래니까 낙지는 없고 고추장만 있는 거예요. 주재료가 빠져, 주재료가. 피트모스는 유기물이기 때문에 흙을 보완하는 거예요. 흙을 보조하는 거지 걔가 주가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식당 가서 만약에 이 낙지가 없고 푼대기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박살나죠? 어떻게 쓰냐 피트모스는. 여러분 피트모스는 가볍죠? 가벼운 게 최고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균일해요. 아주 균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화류, 즉 6개월 이내에 사라질 애들이에요. 분화류는 유효기간이 6개월인데 요즘에 방송이나 신문 보면 어떤 아줌마들은 집에서 엄청 잘해가지고 분화류가 2년 막 가요. 그러면 안 돼요. 6개월 이내에 죽여야 돼요. 그래야 분화류 장사들이 먹고 살아요. 6개월 이내. 이게 뭐예요, 다? 육묘죠. 육묘도 한 3, 4개월을 나 대신 공동으로 크게 균일하게 키워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거든요. 균일해야죠. 그냥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이걸. 가볍죠. 이래서 피트모스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또, 옥상이죠. 옥상에다 정원을 만들어, 이렇게. 근데 여기다 찍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건물 무너져요. 그래서 가벼운 경상토를 쓴 겁니다. 얘는 언제? 얘도 1년이면 다 바꿔요. 왜냐면 이 유기물이기 때문에 다 분해돼서 없어지니까. 자, 이거 어때요? 토마토 수경대배죠? 다 피트모스예요. 50%는. 여기에 뭐 꽂혀 있어요, 뭐가 이렇게. 양이 집어넣어요. 피트모스는 존재가치 없어요. 그냥 뿌리가 서식하는 그냥 빈 공간이 집이에요, 집. 아, 이 말 듣고 나갈 때 내가 한 말을 놓고 보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나갈 때 보면 말이 쌓여있어, 이렇게. 몸만 빠졌고. 그래서 피트모스는 뭐예요? 짧은 재배기간, 또 가벼움. 이것 때문에 쓴 겁니다. 자, 피트모스는 유기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반드시 슈터, 울로, 열로 해체가 돼요. 해체. 유기물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유기물은 같아요. 분해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피트모스가 들어있잖아요. 나무가 좀 오래됐죠? 그러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안에 늘어나는 게 뭐예요? 뿌리죠. 사라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가 지살먹고 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단계야. 자기 생각 안 하고 웹툰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돈 벌었어요 지금까지? 예. 다 알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갑작스럽게 분리배를 하면서 전 세계 피트모스 최대 소비국가 됐어요. 이유 없이. 안타깝습니다. 자, 이거는 피트모스의 당배제에서 자라는 거고, 이건 우리 연구소 거예요. 어디가 더 좋아 보여요? 그렇죠. 내가 당연히. 여긴 그냥 한 개다 심은 거예요. 발달하죠? 얘는 틈틈이 이걸 채워줘야 되겠죠. 계속. 여기 통 안 들어요. 기껏 해봤자 유기물 좀 넣어주는 거, 여기다가. 그죠? 그래서, 피트모스는 뭐냐?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나뭇잎, 가세목, 다 이거 뭐예요, 이게 다? 같습니다. 모양이나 형태와 구속된 정도만 다르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더 어떻게 돼요? 얘처럼 돼요. 얘처럼. 시간. 우리가 시간을 비용으로 대신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게 뭐예요? 부엽토. 왜 부엽토가 비싸요? 산에 가서 키워야 되잖아, 이거는. 얘를 기계로 하고. 인건비. 자, 유기물은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딱 유기물은. 신선 유기물, 구식 유기물. 그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이끼 있죠? 피트모스 이끼. 이끼가 한 10,000년 좀 지나면 이렇게 돼요. 10,000년. 과하죠? 과한 거예요. 유기물 1년 지나면 이렇게 돼요. 충분한 거예요. 1년만 지나면. 10,000년까지 묵힐 이유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왜 흙이야 되는가? 왜? 지금까지 왜 제가 지난 10년, 15년 동안 제발 좀 흙에다 좀 심으세요. 왜 했는가? 이게 흙이에요. 자, 뭐처럼 생겼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규소. 벼가 막 쓰러져. 못 쓰러지게 하려면 몇 번 해야 돼요? 부산들, 고규소. 이거 뭐야, 이게? 알루미늄? 철? 이거 뭐야, 이게? 질소, 인산, 미량. 자, 이게 꽁꽁꽁 묻혀있는 거예요. 흙이라는 게. 흙. 이와 비슷한 게 뭐죠? 저런 것들이 꽁꽁꽁 묻혀있는 그 비슷한 거. 시간 없으니까 복합비료. 맞죠? 그래서 식물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K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가져갔겠죠?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요? B죠? 이 비워주는 걸 채워주는 거, 이게 10이에요. 그런데 이게 없잖아요. 이 모든 거 여러분들이 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데 아까 피트모스가 테이프가 얇다겠어요? 넓다겠어요? 좁죠? 그러니까 내 주는 게 더 어떻게 가요? 예, 친구는 먹을 수 없는 다른 무쇠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양액 주는 거예요. 양액 주고 농약방 가서 영양제 좋은 거 없냐 찾고 찾아 다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쓸까 막 찾고 다니는 거예요. 돈 쓰고 싶어가지고. 흙은 복합비료이기 때문에 흙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한테 어때요? 편합니다. 쉽고. 그래서 흙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흙에 단점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는 이게 핸디캡이었고 북미는 이게 핸디캡이 아니에요. 북미는 대부분 물 빠짐이 좋은 모래땅이나 수직토양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물 빠지면 고민이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산도 문제. 양분하고. 왜냐면 물을 주고 비를 주면 물 빠짐이 좋으니까 물과 같이 뭐가 빠져나가요? 양 빠져나가죠? 근데 걔는 알칼리탕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고민이 뭐냐? 산도가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 책에 다 뭐라고 써있어요? 산도 써요, 산도. 우리는요? 우리는 물빠짐이잖아요. 왜?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대부분의 야생에서 자라는 건 다 산성토양에서 잘 자라는 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밀도를 차지하는 게 어떤 나무죠? 소나무가 산성 땅에 잘 자라요? 알칼리 땅에 잘 자라요? 그러면 걔가 산성 땅을 만들었을까요? 산성 땅이니까 왔을까요? 흔들리죠?
지금도 솔잎 뜯어다가 굽는 사람 있어요. 바보처럼. 소나무가 산성 땅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거기서 적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지는 솔잎이든 뭐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소나무에 있는 그 진액 있죠. 그게 유황이 들었다나? 그래서 그 유황이 땅에 떨어져서 산성을 만든다는 거지. 내가 아까 1포인트 내렸는데 300평에 몇 포수가 있지, 몇 포? 유황을? 1포.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양이에요, 이게. 그 송진가루 떨어져 봐야 파도에다 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걸 맞추는 거예요, 자기 논리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근데 그걸 듣고 있어요, 또. 자기가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얘기인데. 관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문제냐? 배수의 문제예요, 배수. 물 빠짐이 문제예요. 양분을 갖고 있는 힘은 너무 좋은데, 물 빠짐이 안 되기 때문에 물이 어떻게 돼요? 조금 상태가 안 좋은 썩은 물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블루베리가 생각할 때. 다른 식물은 괜찮은데, 블루베리 좀 민감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토양을 사양토라고 하는데, 이 땅에 물 빠짐이 30 정도 돼요. 시간당. 30mm.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당 30mm 비가 왔는데, 내가 때 가보니까 물이 안 고였어. 그건 심으면 돼요. 이상적인 토양이니까. 30mm가 왔는데 물이 고여요. 그때 물 빠짐을 개선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양토나 미세먼지 양토예요. 생각보다 드물어요. 이쪽 완전 모래땅이가 그건 사실은 별로 권할 만한 땅은 아니에요. 처음 시작은 좋으나 갈수록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사양토 정도의 배수를 양토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물은 틈으로 가죠, 공간. 그렇죠.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 그걸 유기물이 하는 거예요. 그 유기물이. 근데 그 유기물을 그동안 뭘로 했어요? 예, 피트모스 했었어요. 위 없이. 그 피트모스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300평을 저 땅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총 유기물 함량이 약 100톤 정도 돼요. 100톤. 100루베. 100세제곱미터. 그러니까 피트모스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자꾸 어떻게 돼요? 땅에 안 심고 구덩이 파거나 구덩이 파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백제비하고 이번엔 또 뭐죠?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튼을 되고 하여튼 옆으로 바로 가면 되는데 막 돌아 이렇게. 언젠가는 갈 텐데 그쪽으로. 그래서 핵심이 뭐냐? 피트모스를 쓰고 싶으면 쓰셔요. 써도 돼요. 돈이 많으면. 대신 양토가 사양토 정도의 물빠짐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유기물을 집어넣어줘라. 여기까지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나왔어요. 자, 어떻게 해요? 이 쉼터파세는요,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든 안 짓든 비가 오면 표면에서 미세한 잎배들이 땅에 내려가요. 내려가서 어느 순간 딱 멈춰요. 그것이 수십 년 동안 다합돼서 아주 단단한 층을 형성합니다. 근데 그 층이 균일하게 상관없어요. 근데 그 층이 어떤 데는 높고 어떤 데는 낮아요. 그러니까 물을 담는 범위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걸 깨줘야 돼요. 그게 1번이에요. 요거 하루에 6만원 빌리는데 6만원. 그다음에 유흥관. 여기 지금 전남 지역은 원래부터 별을 제외하는 곳이라 점토 입자 사이즈가 작아요. 그러니까 틈이 작겠죠. 기본적으로 물 빠짐이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유흥관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유흥관 위에 층을 흙 입자와 흙 입자가 서로 붙지 않게 띄워주는 역할. 30%. 여기까지 하면 끝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산부라고 하는 거는 매년 우리나라는요, 수석회를 어마어마하게 소모를 하고 있어요. 석회는 유황하고 반대의 역할을 해요. 석회는 산도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유황은 산도를 내리는 거고.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나라는 석회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예요. 왜요? 자꾸 산도가 내려가니까. 그 말을 뒤집으면 어때요? 여러분이 소석회를 쓰지만 않아도 산도는 자연스럽게 5.8로 떨어져요. 자연스럽게 2, 3년만 지나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귀신을 해서 오래된 맹지를 구했다. 풀이 한 10년 자랐어요. 그 땅은 이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된 거예요. 이미. 거기다가
석회 안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 pH 재보면 5.8 이렇게 나와요, 사실. 만약에 그 땅이 원체 전투 땅이었다, 그때 좀 보충해줘야 되겠죠. 이게 심도 파색이에요. 트랙터 뒤에다가 이게 칼을 꽂고 경관층을 절절절절 떠서 깨는 거예요. 그럼 밑이 뚫려요, 얘가. 균일해지는 겁니다. 내가 물을 줬을 때 물이 균일하게 내려가요. 그래서 저 경관층을 깬 밭과 안 깬 밭은 풀이 자랄 때 풀 높이가 경관층을 깬 곳은 풀 높이가 같아요. 같은 물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경관층이 있는 곳은 풀 키가 경관층이 깊은 곳은 풀이 크고 경관층이 얇은 곳은 물이 없으니까 풀이 작게 자라요. 그래서 불균일하게 풀이 자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유분관. 유분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유분관이 깊다라는 거는 유분관에서 여기까지가 작물이 그 뿌리를 뻗는 곳이잖아요. 깊다라는 거는 뭔가 밑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수위가 높은 밭 있죠. 그거는 밑에서 해야 돼요. 한 1m 정도. 근데 위에서 아래로 물이 잘 안 내려간다. 몇 cm 해야 돼요? 대략 한 40cm. 지면에서 40cm. 그런데 이 유분관은 얘들은 안 하는데 원래 김밥 형태가 돼야 돼요. 김밥. 유분관을 이 세석이라고 그러나? 돌가루로 돌린 다음에 그 최종 그거를 90% 감싸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 미세한 입자들이 유분관을 안 맞거든요. 그래서 김밥 형태로 만들어서 40cm 이렇게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뿌리가 잘 뻗을 수 있는, 물이 잘 흐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우드칩입니다. 나무 부스러기예요. 뭐든 좋아요. 사이즈가 크면 우드칩이고 사이즈가 작으면 톱밥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이즈가 작으면 분해가 빨라요. 사이즈가 크면 오래 가고. 그럼 잘 선별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만들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땅을 다 만든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 내가 관광농원 하고 싶다. 관광농원. 그럴 수 있잖아요. 관광농원. 그럼 관광농원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럼 땅을 밟죠. 땅을 밟으면 땅이 어떻게 돼요? 내가 나무 심어 있는 곳은 안 밟았으면 좋겠다. 이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건 어떤 흙이에요? 아까 만드는 흙. 그걸 담는 겁니다. 나는 내가 딸 거야. 그때 어떻게 해요? 이런 거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재배를 하든 만들어지는 토양의 관계는 똑같은 거예요.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시간이 지나면 이 안에 있는 이기물이 분해가 되겠죠. 당연히 사라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충해줘야죠. 그래서 항상 위에다가 2, 3년에 한 번씩 우드칩이나 톱밥을 10대씩 깔아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분해가 돼서 어떻게 해요? 땅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그 토양에 그 부분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10년, 20년 가는 거예요. 쭉.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읽어야 되는 잘 안 읽었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밥때 돼서 그런가. 굉장히 이게 블루베리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내가 이상한 얘기는 없죠.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일상적인 나무인데 걔들보다 조금 더 배수가 좋게, 조금 더 이 정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잘못 근본을 만들고 근본 사이즈를 작게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는 어려워진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한 나무당 5% 유출을 막 넘어갔잖아요. 이제 제 말 듣고 이제 바꿀 거 아니에요? 다 못 바꾸거든. 절대 못 바꿔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빽대기한 이유가 별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저렇게 토양을 만들려면 시간이 걸려요. 2년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수확가 됐잖아요. 빨리 해서 빨리 발 따야지. 근데 지금 이미 가설을 가지고 있죠? 수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20% 바꾸세요. 20%씩. 한 줄이든 두 줄이든. 그럼 5년쯤 지나면 저런 이상적인 토양이 돼요. 5년쯤 지나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이든 타이든 참 운이 좋은 게 부정일을 재배를 했든 빽재를 했든 그게 다 뭐예요?
유기물이잖아요. 지금 자기가 생으로 유기물을 100톤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미 자기 토양에 유기물이 들어가 있어요. 일정 부분. 적어도 한 30~40% 될 거예요. 그거 합치면 돼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1학이라면 2주 정도를 갈아버려요, 그냥. 2주 놓고. 그 다음에 갈아서 6개월 정도로 방치하세요. 그럼 안정화될 거 아니에요? 내년에 심으면 돼요, 그냥 갈아서. 산도는 아마 굉장히 장창했으니까 됐을 거라고, 지금.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 10%든 20%든 바꿔가지고 향후 5년 지나면 정상적인 토양 분권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하면 바보가 농사 지어도 5kg 이상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 5kg 나왔어요.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과일이 커야 돼요. 이 한 땀 한 땀 따야 되잖아, 이게. 작으면 어떻게 돼요? 작으면 과일이. 작은데 더워. 작은데 과일이 작은데 더워요. 근데 옆에서 말 시켜요. 어떻게 돼? 살인 납니다. 살인 납니다. 그러니까 과일을 크게 키워야 돼요. 무조건. 큰 과일을 내는 품종을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과일을 가급적 과일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과일을 땄을 때 바구니에 칙칙칙 올라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솎아줘야 돼요. 그래서 개체수를 줄여줘야 돼요. 또 그게 장점이 뭐냐면 블루베리가 보통 40일 정도 따요. 놔두면 그냥. 처음 딸 때부터 마지막 한 ton까지 남은 거 보면 40일 정도 걸려요. 근데 우리가 하나를 따든 두 개를 따든 고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고용하죠. 근데 고용했는데 과일이 상태도 안 좋고 또 충분히 많이 못 따면 손해잖아요. 컴팩트하게 따야 돼요. 압축적으로. 한 20일에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뒤에 있는 애들 이래 틀어내야죠. 그러면 애들이 소모될 양분도 역시 애들 다 먹으니까 과일 어때요? 좋죠. 그래서 접근은 위대하다. 크고 빠르고 맛있게 해요. 과일. 이것 역시도 여러분들이 일정 정도 수량이 있어야 돼요. 2~3kg 가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어떻게 하느냐. 가장 아름다운 품종. 인류가 지금까지 만드는 품종 중에서 가장 맛있는 품종. 하지만 단점이 뭐예요? 예, 거의 무좀발이에요, 무좀발.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과일이 서로 지들끼리 막 붙어 있어요. 이 단점 때문에 유럽에서는 다退당했어요. 처음에 심다가. 왜냐면 솎아줘야 되잖아요. 이러면 인건비 비쌉니다. 못하는 거죠. 근데 맛은 어때요? 최고입니다. 이 과일을 한 60%좀 따졌어요. 과일을. 그러니까 어때요? 13mm 이상이 증가하죠. 몇 프로까지? 80%까지 증가해요. 안 따면요. 13mm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불배 생산이 늘어나잖아요. 이 13mm 이하는 버려야 돼요. 시장에 못 나가는 블루베리예요. 냉동을 하거나 가공을 해야 돼요. 그럼 이게 내가 100을 땄는데 65%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근데 65%를 돈 주고 땁니까? 그냥 땁니까? 네. 지가 따가지고 나한테 걸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역시 돈 들어가고 이것도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경제성이 투자 차이 나죠? 자, 시기는 어때요? 한 130일 걸리기 어때요? 120년도에 끝나죠? 수기가 잡히죠, 수기가. 그러니까 내가 고용할 인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당연히 발급죠. 정가를 꼭 해줘야 돼요. 단, 목표 상황. 자, 다시. 우리 전화 왔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아까 윤병선 박사님이 미국도 보여줬는데 제가 오늘 많이 가봤겠어요? 근데 식사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계속 돌아요, 미쳐요. 기계 수학이 아름답고 뭐 할까 했죠? 그거 사실 쓰는데 계속 반복했을 거예요. 왜요? 그 기계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기계가 떨어질 때 과일이 성천하고 멍들고 하면 그게 사야 사요. 뭐 어쨌든 언제 해야 돼, 그거를? 뚫고 안 익을 때, 간단할 때, 그때 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논리적으로. 과일이 완전 익었을 때, 블루베리는요, 분해되는 당이 없어요. 이미 다 분해된 당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수박, 참외, 사과, 배, 다 분해가 가능한 당이 축적되어 있어요. 수크로스가. 수크로스는 설탕이 90%예요. 얘들은 저장 중이라든지 시간이 지나면 깔라져요. 포도당하고 과당하고. 그래서 맛이 유지가 돼요.
근데 블루베리는 스크루스가 없어요. 처음부터 글루코스 프락토스예요. 그래서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매달려 있다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당의 추적이 없어요. 얘는. 그러니까 최대한 오래 매달려 있는 놈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맛있는 블루베리는 언제 먹어야 돼요? 농장에서. 네. 농장 바로 옆집. 농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맛이 어때요? 떨어집니다. 블루베리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미국도 우리한테 수출해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품질이 애국심 높으니까. 제 소망은 뭐냐? 여러분한테 여기 바라지도 않아요. 한 나무에 10kg인지 내가 바라지도 않는다고. 바쁘니까. 한 7kg쯤? 7kg를 내려면 가로 세로 높이를 곱했을 때 5가 나와야 돼요. 5. 그러니까 가로 세로 2m 잡고 오면 4잖아요. 높이 2m 하면 8m죠. 8. 근데 그건 바라지도 않고 가로 세로 1.5나 이 정도 해서 높이 한 1.2 해서 한 5쯤 수관 면적이. 결국은 과일을 다는 거는 사이즈예요. 사이즈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한 7kg쯤 딴 다음에 그래서 2kg는 과일도 안 좋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다른 할머니 여기다가 2kg 쓸 거고 그거는 냉동해요. 냉동하고 나머지 이거를 생과하는데 제가 최근에 우리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미래 블루베리 가격이 얼마 정도 이렇게 될까? 저는 10,000원 봤어요. 왜냐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더 이상 발전을 못하게 수도 있겠다. 그럼 지금 소득 2만에서 3만 달러 사이에 멈추게 되면 소득이 더 증가 안 하니까 10,000원에서 멈추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최근에 들어보니까 3만 달러래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과일까지 올라가 돼 있어요. 소비가 증가해요. 그랬을 경우에 2만원 봐요, 2만원. 제가. 최도 마지노선이.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10,000원을 봤을 때 제가 8,000원쯤 떨어졌을 때 연합회가 움직여라. 제가 그러거든요, 선생님들, 회장님한테. 2만원 접었을 때는 16,000원 정도나 18,000원 됐을 때 연합회가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회비 내잖아요. 회비를 한 쭉 낼 거 아니야, 10년 동안. 그거가 한 집이 낸 만큼 과일 사는 거예요. 손해보고. 18,000원에 사서 자기는 18,000원에서 2만원을 내고 드린 거예요. 2,000원 손해보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 밭에 매년 1톤이 생산된다. 그러면 300평 잡고 얼마예요? 3만원인가요? 3만원씩 10년 하면 30만원이죠? 30만원짜리 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도움이 되나요? 1톤을 따로 30만원치 사주면 도움 돼요? 안 되죠? 그럼 돈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내야 돼요. 100원, 200원 하지 마세요. 1,000원, 2,000원 하세요. 뭐냐, 제가 이제 계속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1년 내내 고생하고 고생해서 10,000원을 벌 때, 유통하시는 분은 단 3주 만에 10,000원을 벌어요. 이걸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관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블루베리는 우리가 가격을 결정해야 돼요. 흔히 안 보게. 그래서 마진도 그 사람들이 많은 마진이 아니라 우리 한 10%, 20% 마진을 가지고 가야지. 우리는 썩빠지게 고생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해서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합회가 결국은 자본도 축적하고 여러분의 결정도 하고 해서 블루베리 가격은 2만원 밑으로는 안 돼. 만약 2만원대 떨어지면 우리가 다 수매해. 나는 소문만 들려도요. 관여를 못해요. 왜냐면 상호 손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좀 제발 좀 내시라고. 연합회. 저는 농사 안 져요. 저 은퇴하면 끝이에요. 저는 관계없어요. 여러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아시겠죠? 조금밖에 안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적발하면 사실 과일이 커지기 때문에 커져요. 많아져요. 나무다. 이거 우리 실험하는 거거든요. 19kg, 13kg. 그 다음에 빨리 따요. 적발하면. 내가 이제 따잖아요. 빨리 따요. 빨리 끝나요. 그래서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전정을 통해서 착과량을 조절하잖아요. 전정을 통해서. 그럼 끝을 잘라야죠. 같이 끝을 잘라야 되잖아요. 전정할 때. 근데 손해예요. 끝이 있는 가지들이 다 훨씬 커요.
그래서 밑을 털어줘야 돼, 밑을. 손으로. 끝을 자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전적하고 입눈 나오잖아요. 입눈 보고 입눈이 충분하면 놔두고 상대적으로 입눈이 좀 작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 있는 끈부터. 늦게 나오는 놈부터. 자고로 사람이나 식품이나 뭐든 빨리 나오는 놈이 맛있고 커요. 네. 자, 품종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자기가 잘 못 자라게 심어놓고 그 자기 실수를 품종으로 커버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블루베리는 어떻게 해도 블루베리예요. 한에서 떨어지는 과일, 블루베리랑 똑같아요. 과일 사이즈도요, 원래 과일이 큰 과일 있잖아요. 수량이 안 나와요. 총량은 같습니다. 총량은. 만약에 5g짜리 나왔다. 그럼 걔는 2g짜리 나오는 거에 절반 정도밖에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합이 같아요. 합이. 그러니까 품종에 너무 많이 마시고 실제로 미국을 보면 이게 뭐합니까 이게? 아직도 지구가 1위에요. 이게. 그 수십 년 우리가 왔었던 나라들도 검증됐기 때문에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잖아.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수지도 있고 뭐. 흔적도 없어요. 레벨.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수국을 심어하는 게 아니라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를 더 잘 키우도록 노력하라 이거예요. 자꾸 바꾸지 말고 여러분이 품종을 바꾸잖아요. 바꾸는 순간 3년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품종 바꾸면 누가 돈 벌어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좋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삽목이 가능하죠? 삽목이 가능한 품종들은 돈이 안 돼요. 자갈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갈할 수 없는 품종들 찾고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속지 마시고. 자, 가격. 지금 최근에 보니까 15,000원대 왔다 갔다 해요. 도매 가격이. 이거는 도매 가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택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택배는 여기서 한 50% 이상 못 줄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